볼게요. 오늘 마지막 단원 10단원 수학적 균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연역법과 기납법 그 수학 시간 말고 보통 국어 시간에 많이들 배울 텐데 우리 연역적 방법이네. 연역이라는 말이 있고 귀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수열에서는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거든. 내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열 A, N의 일반항을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안 거야. 그러면 내가 수열 A의 일반항이 N 플러스 2인 걸 알면 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즉 이렇게 이거를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즉 일반적인 항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인 항, 그러니까 이놈을 가지고 나는 A1이 3, A2가 4, A3이 5,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물론 얘네들 차례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A100은 102가 된다. 그냥 어떤 항이 됐든 n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그 항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으로부터 우리 구체적인 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연역법이라고 부르죠. 자, 반면에 귀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수열이 A1은 3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빼기 AN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어떤 수열이 이런 식으로 정의됐다고 쳐봐. 그러면 나는 A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다가 N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A2 항이 구해질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 이꼴 1을 대입하면 내가 여기다가 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주어진 이 식에다가 n 이꼴 1을 대입하면 A2 빼기 A1은 1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A 두 번째 항이 A1 더하기 1하고 똑같았는데 A3이라고 주어져서 그 값을 대입하면 얘가 4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즉 얘하고 어떤 항 하나하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n에다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자는 거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A3 빼기 A1이 또 1이 되는 거니까 A3은 5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적인 항을 나타내는 식은 없어. 근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 구체적인 항들을 직접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사실들로부터 나는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그러면 n번장 내가 하나씩 구해보니까 n번장이 뭐랑 똑같더라? n 플러스 2하고 똑같더라 라고 이렇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항으로부터 거꾸로 일반적인 항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가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수열은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항을 갖고 연역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항과 항 사이 관계,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름을 이렇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고 이게 왜 점화식이라고 부르냐면 요즘은 그런 만화가 잘 없는데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 폭탄에다가 뭐 이렇게 줄 같은 걸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갖고 이쪽 끝에서 그 선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축 타들어가서 폭탄이 터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점화선, 도화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점화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부터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을 하나씩 차례대로 구해가는 게 꼭 점화선 또는 도화선에 불이 붙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얘를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항과 점화식을 이용해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n번장이 뭐다라고 구해지는 걸 수열의 연역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연역적 정의와 균합적 정의가 있는데, 균합적 정의가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수열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거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우리 등비 수열의 점화식 두 개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점화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여기처럼 이런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이 점화식으로부터 우리 일반 항을 이끌어내는 거. 얘가 일반항이라고 불렀잖아요. 일반항. 점화식을 보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점화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점화식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점화식은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점화식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점화식이 주어질 때는 어떡하나요? 그때는 실제로 여기 n에다가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 말고는 이제 안 가르쳐줘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저 점화식만 한 10대 개를 이렇게 가르쳐줬었거든. 근데 지금 현재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아닌 다른 점화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점화식을 풀 필요 없이 균합적으로 저렇게 항을 찾아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점화식을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보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정에 의해서 a n 플러스 빼기 an이 b 이렇게 생긴 점화식도 있겠고요. 그치? 이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지. n에다 뭘 집어넣던지 간에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앞에 항에 an을 뺐을 때 걔는 공차 뒤로 다 똑같은 값이어야 될 거 아니니? 따라서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일반적인 점화식이고, 아니면 an을 반대로 넘겨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t 뭐 이렇게 생긴 점화식도 있을 수 있겠지. 이건 변형이니까 이렇게. 혹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들은 우리 등차 중앙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될 테니까 우리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얘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조금 변형시켜서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빼기 an과 똑같다?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식이야. an 플러스 1 두 개짜리 분리시켜 놓고 각각 an 이항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점화식들을 보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그럼 이로부터 나는 공차와 초항을 구해서 또는 초항 꼭 초항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공차와 특정 항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내는 게 가능하다. 즉 이런 점화식들을 보면 이런 점화식들을 갖고 an이 뭐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마찬가지지.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야?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공비 r과 똑같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게 등비수열의 뜻이잖아요. 아니면 an을 이쪽에 곱해서 an 플러스 1번짜리 r 곱하기 an, 여기서 r이 등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등비 중앙에 관한 식을 만족시키는 거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얘도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쟤처럼 얘를 조금 변형시켜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b가 다 똑같다는 거니까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이런 점화식이 주어지면 나는 1호부터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등비수열 일반항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비죠. 공비랑 특정 항을 알면 그로부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9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점화식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지만 뭐 다른 점화식까지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런 점화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94번. 자, 수열 A에는 A1이 2래요. 그 다음에 준 점화식을 봤더니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래요. 그럼 저 옆에 나와 있지만 나는 얘를 딱 보자마자 AN 플러스에서 AN을 뺀 게 상수라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공차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점화식을 풀어. 얘는 공차가 3이고 초항이 2인 거니까 일반항 AN이 3n 빼기 1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1단계 보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수열 AN이 등차 수열임을 알고 공차를 구하시오. 등차 수열임을 알고 얘가 공차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알았고. 그래서 수열 AN 일반항 구했잖아요? 3n 마이너스. 그쵸? 등차 수열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였기 때문에 공차가 3이면 3n. 그런데 n에다 1을 대입했을 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만 빼주면 우리 초항이 공차가 3이고 초항이 2인 등차수열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AK가 59가 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K는 3K 빼기 1인데 걔가 59가 될 때 3K가 60이니까 내가 구하는 K 값은 얼마가 돼? 20이 된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우리 그거를 등차수열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점화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점화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점화식은 등차수열의 점화식과 등비수열의 점화식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다시 898번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열 A에는 A1이 4, A2가 8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1은 4, A2는 8 A1은 4, A2는 8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는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따라서 나는 이 점화식을 보자마자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얘는 등차 중앙에 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만 보고 우리 공차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을 두 개를 준 거거든. 따라서 먼저 공차부터 구해보면 공차는 뭐가 될 거냐면 A2 빼기 A1이 공차가 되는 거겠지. 걔가 4. 얘가 공차야. 그리고 초항은 4였으니까 나는 이거로부터 일반항 AN이 4n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시그마 K 고 1부터 10까지 시그마 K 고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 그래서 4K 곱하기 4K 플러스 4분의 1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우리 모인 거고 AK고 얘가 AK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 마음급수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급수기 때문에 얘를 일단 분무수로 쪼개지면 둘의 차이가 얼마야? 4죠. 그래서 4분의 1 앞으로 뽑아주고 시그마 K 고 1부터 10까지
얘를 분무수로 쪼개주면 4k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분무수로 쪼개지는 거거든. 따라서 k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써보면 앞에 4분의 1이 있고, 자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1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우리 10이 들어가면 어디까지냐면 40분의 1 빼기 44분의 1까지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렇게 써놓고 나면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8 12분의 1 이렇게 해서 중간께 다 사라진다고 했지? 우리 이렇게 사라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냐면 연쇄적으로 얘네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연쇄소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쇄소거가 일어나서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남은 것만 써보면 4분의 1에다가 맨 앞에 4분의 1이 남았고 맨 끝에 44분의 1이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4분의 1에다가 우리 통분하면 44분의 11 빼기 2니까 10 약분하면은 우리 얼마가 되는 거냐면 88분의 5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얘가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P분의 Q래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돼? 9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맞죠? 얘는 정화식 자체는 쉬운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마음급수 형태가 나와서 맨 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급수는 지난번 우리 수업 때 지난주죠 수업. 잘 졸립다. 힘내시고. 자, 다음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899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에는 A2가 54이고 A5는 1이에요. 써볼게. 자, 우리 보고 A2가 54고 A5는 2래요. 그리고 우리 어떤 점화식이 주어져 있냐면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거든. 거기 보면 AN 플러스 1이 루트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똑같다.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건데 이 점화식이 뭐냐면 맞죠? 저 양면 제곱하면 요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됐니?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양면에 루트를 씌우면 저런 식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양변을 제곱해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점화식을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등비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먼저 공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비는 A 5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과 5번째 항을 줬으니까 얘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가 R 세제곱이 될 텐데 우리 5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눴으니까 얘는 공비 R에 세제곱이 될 건데 실제 A5는 2였고 얘가 54였잖아요. 약분하면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내가 구하는 공비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때 AK 꼴 81분의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AN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도. 그럼 AN은 초항은 얼마가 될 거냐? 우리 3분의 1을 곱해서 5분의 4가 된 거니까. 그치? 내가 저기다가 3을 곱하면 초항은 3, 42, 3, 55, 16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62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1승 이게 AN이 된다는 거겠고. 따라서 이놈을 이용해 나는 AK가 81분의 2가 되는 걸 구하라고 했죠. 그럼 AK는 162 곱하기 3분의 1에 K-1승인데 얘가 뭐가 된다고요? 81분의 2가 된대요.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얘랑 약분하면 81이 되는 거고 81이 3의 4제곱인데 이렇게 오면 요놈이 3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약분되고 나면 여기다 등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쓰면
3분의 1의 k-1승이 3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k가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된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903번 옆에 있는 903번 문제 보면 얘도 로그를 이용해서 식이 줘가지고 식을 줘서 얘가 등비수열인지 알아보기 힘들라고 낸 문제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자,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에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준 건 진수 조건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903번 문제를 보면 A1은 이래요. A1은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떤 점화식이 주어져 있냐면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 로그 2의 AN 플러스 1 여기는 1 플러스 로그 2의 AN 1 플러스 로그 2의 AN 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등비수열인 걸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1을 로그 2의 2로 바꿔서 뒤에 로그 2의 AN하고 더해보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2의 2 곱하기 AN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좌우를 비교해보면 다 위치 2인 로그 똑같으니까 우리 진수끼리 똑같아야 돼. 로그는 1대1 함수라. 그럼 2 곱하기 AN 그럼 여기는 요 등비수열이니까 점화식하고 똑같은 거죠. AN 플러스 1번 장이 그 앞에 항인 AN에다가 공비 2를 곱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얘도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다음에 얘를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앞에 곱해진 요 숫자 2가 공비라는 것까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A1은 2라고 줬거든. 따라서 얘도 일반항 AN이 초항 2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그래서 AN은 2의 n제곱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때 A1부터 A8까지를 곱하래.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의 8까지 곱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2의 1승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8승까지 곱하는 거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어디까지 더하면 돼? 8까지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부터 8까지 합이 870이 나누기 하면 36 따라서 얘는 2의 36제곱이 된다. 이게 2의 K승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쟤도 저게 등비수열인 것만 알아볼 수 있으는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쓴 거 이 등비수열이니까 이 정화식을 보고 얘는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얼마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 유형부터는 우리 뭐냐면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무엇들이 있어요. 그 점화식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점화식들을 푸는 방법을 쭉 보여줄 건데 자, 지금부터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표현으로 노가다를 통해 규칙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904번부터 보면 자,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내용 다 끝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점화식 푸는 걸 교과서상에서 이런 점화식만 수십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 왜? 점화식마다 푸는 방법이 다 거의 정해져 있거든. 새로운 점화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걔를 창조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꼭 방정식 푸는 것처럼 점화식도 종류에 따라 푸는 방법이 원래는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해 두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해. 근데 당장은 공부할 필요는 없어. 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 점화식 내용을 다 없앤 이유가 있거든. 별로 쓸모가 없다 그 얘기예요. 쓸데가 없다. 그러면 뭐가 쓸모가 있는 거냐? 그 점화식을 이용해 항들을 나열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눈치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아닌 다른 점화식. 선생님은 그런 점화식을 낯선 점화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낯선 점화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그냥 노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90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904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점화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N 플러스 빼기 AN이 상수면 좋겠는데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걸 우리 일명 괴차수열이라고도 부르는데 됐니? 이때 A9가 120일 때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A9가 12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밑에 풀이 흐름 잡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단계 보면 우리 요 주어진 점화식에다가 n에 1부터 8까지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나열을 하래. 즉 노가다를 하라는 것이. 즉 여기다가 n이 꼴 1을 대입하면 난 선생님은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즉 여기다가 우리 이 식에다가 n이 꼴 1을 대입하면 a2 빼기 a1은 3이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a3 빼기 a는 6이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a4 빼기 a3은 9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8일 때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8을 대입해보면 a9 빼기 a 뭐가 아니지 8 맞죠? 부합물지 맞지. 8을 대입하면 a9 빼기 a8이 8, 3에 24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뭐를 주고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9를 주고 a1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눈치껏 얘를 잘 살펴보면 얘네들을 다 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냐? 얘네를 다 더하는 행위를 할 수 있거든. 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은 없는데 n에다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쭉 실제 값들을 대입한 다음에 변끼리 서로 이렇게 이 식들을 다 더해보는 걸 우리 일명 축차 대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축차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연쇄소고가 일어나는 거거든. 꼭 우리 마원 공수에서처럼 다 없어지는 거야. 저기 A2,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8까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원급수 같은 형태를 활용하는 거거든. 자, 그럼 다 더하고 남은 것만 보면 A9 빼기 A1이 남을 건데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등차수에 합의되는 거지. 여기 있는 요놈은 맞아? 3, 6, 9 초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합이 뭐가 되느냐? 2분의 항의수 8개에다가 첫 번째 건 3, 마지막 건 2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27이고 약분하면 4니까 얘가 108 이렇게 되는 거고 A9는 얼마라고 줬어요? 120이라고 줬죠 문제에서. 빼기 A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A1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게 답이야. 됐죠? 그래서 노가다라는 거예요.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서 너희들 표현으로 노가다라는 걸 하면 된다. 자, 다음 908번으로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4n 빼기 3 다시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4n 빼기 3이라는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 얘도 여기 있는 4n 빼기 3이 만약에 상수면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지만 n의 값에 따라서 4n 빼기 3이라는 값은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괴차수열이라고 원래 부르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준 다음에 우리 A2가 2A1 빼기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다시 A2가 2 곱하기 A1 빼기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우리 A2와 A1에 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n이 꼴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4 빼기 3은 1 이런 식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 A1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2A1 빼기 3하고 A1 플러스 1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항하고 넘겨서 정리를 하면 A1은 4가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A8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차례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A2부터 구해보면 A2는 A1 4 플러스 1에서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3은 여기다 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2 플러스 우리 2, 4, 8 빼기 5는 8 빼기 3은 5 이렇게 될 거고, A2가 5였으니까 거기다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10이 될 거거든. 자, 축차 대입할 필요가 없어.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계속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축차 대입이라는 걸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는 해.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할 때까지. 그래서 A4는 A3 플러스 3을 대입하면 3, 4, 12 빼기 3은 9가 될 거니까 10 플러스 9에서 얘는 1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5도 A4 플러스 우리 4, 4, 16 빼기 3을 하면 1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19 더하기 13이니까 32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A6도 A5 더하기 이번에는 17, 그러면 32 더하기 17이니까 4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7은 A6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하면 21 맞죠? 6, 4, 24 빼기 3 하면 21, 그럼 얘가 49 더하기 21이니까 얼마가 돼? 7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우리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왔어요. A8 여기서 이번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7 더하기 25, 그래서 70 더하기 25니까 답은 얼마가 돼? 95? 얘가 답이에요. 됐어? 이런 계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8번장을 구했으니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한테 100번장, 1000번장 이런 거 물어봤으면 그때는 축차 대입이니 뭐니 이런 잔머리를 굴렸겠지. 됐니? 근데 꼴랑 8번장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잔머리를 굴리는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잔머리를 굴리는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차례대로 대입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A2가 A1 더하기 우리 뭐가 된다고 했고 1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A3도 A2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도 A3 더하기 9. 이거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A8은 A7 더하기 74, 28 빼기 3, 25 여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뭘 하자는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하자는 거거든. 이런 걸 축차 대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차례대로 대입한 거.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A2, A2, A3, A3, A4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싹 다 사라지고 남은 것만 보면 A8은 A1에다가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25까지 더한 거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1은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고 얘는 4라고 구해놨고,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면 얘네들은 등차 수열 합이잖아.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니까 2분의 7 곱하기 첫 번째 거 1, 마지막 거 25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랑 약분하면 13 곱하기 7하면 91이니까 4 더하기 90이 돼서 답은 95가 된다. 요게 조금 이제 훈련이 많이 된, 연습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8번째까지 구해 나가는 게 잘못된 방법이냐? 아니다. 이것도 맞는 방법이다. 됐니? 다만 답답하긴 하죠. 언제까지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 거다 원래는. 자, 다음 유형 4번은 이제 곱하기 꼴로 된 거. 그래도 등비 수열과 유사한 수열인데 곱해지는 값이 매번 달라져. 등비 수열은 곱해지는 값이 매번 똑같은데 요거는 요 다음 유형은 곱해지는 값이 매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909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이 n 곱하기 n 플러스 2 나누기 우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때 A15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15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우리 풀이 흐름 잡기의 1단계는 요거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나열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규칙이 좀 보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an 요렇게 한 다음에 대입하면 서로 사라지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n의 꼬리를 대입하면 우리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 a2는 우리 1을 대입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a1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야. n에다 2를 대입했어. 그러면 a3은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a2 이렇게 되는 거고. 몇 개만 더 대입해보면 n 이퀄 3을 대입하면 a4는 우리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a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a5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a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5까지 가는 거야? a1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에다가 아니지 15가 아니라 1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4를 대입하면 a15는 15분의 14 곱하기 15분의 16 곱하기 a14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이 식들을 이거는 다 뭐 하는 거냐면 죄다 곱하는 거거든. 되니? 그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봐라. 이것도 연쇄소고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 A2, A2, A3, A3, A4, A3 이쪽에도 이쪽 변에 그러니까 이쪽 항에도 A4가 있고 이쪽 항에도 A4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사라지겠어? 여기까지 다 사라지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지느냐? 자, 봐봐. 여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얘가 다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남은 것만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에는 15번째 항 A15만 남을 거고 우변에는 다 약분되고 앞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얘 이렇게 세 개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16 곱하기 A1 근데 A1은 얼마라고 주었니? 3이라고 줬죠? 3 이렇게 따라서 얘하고 약분하고 얘하고 8이니까 15번째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5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5번이에요. 이런 점화식도 있다야. 근데 저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축차 대입이라든지 뭐 축차 대입이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다 보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913번도 보시면 우리 수열 AN은 초함은 1이고 그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 어떤 점화식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이 2의 n승 곱하기 a야. 그래서 일단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가 등비 수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이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얘도 A16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얘도 차례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자,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2의 1승 곱하기 A1이 될 거고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A3은 2의 제곱 곱하기 A2가 될 거고요. n에다 3을 대입하면 A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A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A1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쭉 해서 n이 15일 때까지만 해주는데 그럼 A16은 2의 15승 곱하기 A15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네들을 다 곱하라고. 곱하면 어떻게 사라지는 거야? 자, 봐봐. A2 약분돼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까지 싹 다 사라지겠지? 맞죠? 그리고 남은 것만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여기 A16이 남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2의 1승부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얘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까지? 2의 15승까지가 남았고 뒤에 곱하기 A1도 남았죠.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부터 2의 15제곱까지 곱한 건 2의 1부터 15까지 합이니까 2분의 우리 15 곱하기 1 플러스 15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과 똑같으니까 이거 시그마 K 공식을 써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2의 80승이 되는 거거든요. 곱하기 A1은 1이었어. 그래서 얘가 2의 80승이 되는 거니까 80승이 아니죠. 잠깐만 16, 120 미안해. 1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로그 2의 K의 값을 구해야 돼. 얘가 K인 건데 나는 로그 2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K는 2의 120승. 따라서 답은 120.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919번 유형 6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아닌 다른 점화식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대강 보시고 규칙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수열인 건데 919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점화식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A1은 4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는 첫 번째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이 A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면 2를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A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이 홀수일 때는 거기다 N을 더하는 거야. 이거는 AN이 홀수일 때예요. 이 규칙에 의해서 쭉 나열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때 A7 더하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먼저 A2를 구해봅시다. 그럼 A2는 A1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할 거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A1이 4라고 했으니까 4는 짝수잖아. 그럼 위에다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A1이 된다는 거고 그럼 2분의 4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A3도 2분의 A2가 짝수니까 2분의 A가 돼야겠지. 그럼 2분의 A2가 2였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오, 드디어 홀수가 됐다. 그럼 A4는 A3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A3이 1이었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에서 얘는 4가 되는 거겠지. 그럼 드디어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A5는 2분의 A4가 될 거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6도 2분의 A5가 되는 거라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지? 그럼 A7은 홀수니까 A6 더하기 6가 6이 되는 거라서 1 더하기 6 하면 얘는 7이 되는 거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8도 홀수였으니까 A7 더하기 7이 되니까 A7은 7이었어. 더하기 7 하면 얘는 14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A7 더하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14를 하면 답은 얼마? 21?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답이 1번이에요. 그냥 이 규칙에 따라 나열하기만 하면 돼요. 됐어? 이거는 안 풀어줄 거야.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 규칙에 따라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똑바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 이거를 반복하면 된다 라는 얘기야. 별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보면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이야. 즉 규칙에 따라 나열하다 보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 자, 923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수열 AN이 A1은 3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점화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면 AN 플러스 1이 우리 AN 마이너스 1분의
곱하기 an 빼기 3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옆에다가 n 이꼴 1, 2, 3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n 이꼴 1부터 30까지 an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더해보래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 규칙을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짬뽕된 수열인 건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얘는 하나를 그러니까 n에다 1씩 대입하면 n에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규칙을 보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근데 그 규칙이 같은 수가 일정한 개수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다가 n 이꼴 1을 대입해보면 a2는 우리 a1 빼기 1분의 2 곱하기 a1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a이 3이었으니까 뭘 그대로 대입하면 3 빼기 1분의 2 곱하기 3 빼기 3 그럼 얘는 2분의 2, 3은 6 빼기 3은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뭐 아직 모르겠죠? 그러면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얘네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A3은 2분의 3 빼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빼기 3이잖아. 그럼 여기가 3 빼기 3 0이니까 세 번째는 0이 되네. 맞죠? 여기까지 아직 규칙 모르겠죠? 규칙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했어. 3을 집어넣어. 그러면 A4는 뭐가 될 거냐? 0 빼기 1분의 0 빼기 3.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숫자가 나왔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네다가 4를 대입해보면 A5는 A4가 3이었으니까 3 빼기 1분의 2 곱하기 3 빼기 3 그럼 얘랑 똑같은 계산이 되니까 얘가 또 2분의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얘네다 5를 대입했을 때 A6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A7은 또 3이 되는 거고 얘가 계속 반복이야. 따라서 수열 A에는 3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지. 3하고 2분의 3하고 0, 3하고 2분의 3하고 0 요 세 숫자가 계속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시그마 K꼴 1부터 30까지 A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개가 쭉 나열을 해본다고 치면 3하고 2분의 3하고 0이 있는 요 세 덩어리가 3개짜리가 총 10덩어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0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3개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30번째 항까지 가면 요 3개를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게 10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10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10 곱하기 2분의 2, 3은 6 더하기 3은 9 얘가 얼마고 5 답은 얼마가 되겠어? 45 얘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답이 4번이에요.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개수의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이 있다. 됐죠? 수열의 규칙 중에서 되게 편한 규칙 중에 하나야. 전혀 어렵지 않다. 자, 다음 92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건 뭐 별거 규칙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보고 926번 다 풀지는 않을 거지만 거기 보면 나 조건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6은 an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가 몇 개씩 반복되는 거야? 6개씩 반복된다는 규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됐니? 왜? 내가 여기다 n 이꼴 1을 대입하면 a7은 a5하고 똑같다는 거고 거기다 또 6을 집어넣으면 얘가 a13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즉 거꾸로 써보면 A1과 A7이 똑같고 또 7을 집어넣으면 얘가 A13과 똑같고 또 7을 집어넣으면 얘가 A20과 똑같고 뭐 이렇게 6을 집어넣으면 13 더하기 19랑 똑같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마찬가지로 A2는 A8, A14, A20 이놈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A3도 A9 뭐 이런 식이잖아. 됐어? 그래서 얘는 6개의 숫자 이렇게 쭉 해갖고 A6이 A12, A18, A24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뜻이니까 여기 A1부터 A6까지 오면 그 다음에 다시 A7로부터 A12까지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A13부터 A18까지 똑같은 6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규칙인 거지. 됐어?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우리 이런 수열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주기성을 갖는 수열. 우리 주기수열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고 그냥 얘는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 수열, 그래서 주기성을 갖는 수열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다음 SN이 포함된 꼴로 정의된 수열이에요. 우리 오늘 조금 그러니까 꼭 1시간 하고 그러니까 50분 하고 쉬었고 50분 하고 쉬고 이러지 말고 됐어? 요거 여기까지 하고 209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지막 주제하고 꼭 12시까지가 아니더라도 끝나면 보내줄 테니까 참고합시다. 자, 다음 유형 8번 SN이 포함된 꼴로 정의된 수열이야. 자, 그럼 우리 SN이 포함되면 SN으로부터 원래는 뭐를 구할 수 있어요? AN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SN이 주어졌을 때 수열의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줬을 텐데 AN은 우리 N이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S1이랑 똑같고 N이 2보다 커났을 때 AN은 SM 빼기 SM-1과 똑같다. 이게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였어요. 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N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AN과 섞여서 주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927번 문제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봐.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우리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 SN이 2분의 3 곱하기 AN 빼기 2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되게 별로죠. 됐니?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얘를 이용하고 싶은 거지. 거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 AN 플러스 1과 똑같음을 이용하여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를 뭐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AN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뜻이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식이 있으니까 요식의 양변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 볼 거야. 그래서 n-1은 2분의 3 a n-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되니? 이때 뭔 짓거리를 할 거냐면 위에 거에서 아래를 빼는 이런 거를 할 거야. 이런 계산을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SN에서 SN-를 뺀 게 AN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SN 빼기 SN-2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라질 거고 2분의 3 AN 마이너스 2분의 3 AN-1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그런데 앞에 있는 요놈 SN 빼기 SN-1이 뭐랑 똑같다고? 얘가 AN이랑 똑같다고 단 여기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주면 AN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저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2분의 1 AN 2분의 3 AN에서 AN을 뺐으니까 2분의 1 AN이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AN-1이 될 거고 따라서 AN은 3 곱하기 양변에 1을 곱하면 3 곱하기 AN-1 그러면 얘만 딱 봤을 때는 얘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아하 이건 등비 수열이 된다 라는 걸 알 수는 있겠지. 다만 얘는 몇 번장부터 등비 수열이냐면 일단 요것만 갖고는 두 번장부터는 등비 최소한 두 번장부터는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 여기다 n에다 2를 대입하면 얘가 A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모든 항이 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야. 근데 A1이 얼마라고 줬어요? A1을 안 줬네요. 그죠? 그럼 A1을 안 줬기 때문에 얘는 다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A10 나누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공비가 그리고 얘가 등비 수열이면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뭐인 거야?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0 나누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A10 나누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R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R이 3이야. 그럼 답은 9가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게 우리 수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거를 AN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SN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니? 이때 나는 여기 있는 이 AN을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저기 보면 알겠지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는 AN을 SN 빼기 SN-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이렇게 바꾸려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단서를 붙이면 돼.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SN은 2분의 3, SN 마이너스 2분의 3, S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SN 2로 넘기고 나머지 절로 다 넘기잖아. 그럼 우리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어. 2분의 1 SN이 여기는 2분의 3 SN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SN이 3 곱하기 SN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곱했으니까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물론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 문제 풀이에서는. 왜냐면 나는 지금 A10 나누기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이 궁금한 거지. 됐니? 그러니까 AN에 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 SN을 AN으로 바꾸는 이런 풀이를 택한 거고. 만약에 AN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S10을 구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SN에 관한 걸 물어봤다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됐어? 그래서 AN과 SN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 SN을 AN으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AN을 SN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930번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자, 옆에 93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S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냐면 AN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 4 곱하기 SN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대요. 이때 A4가 4일 때 우리 A1 곱하기 A6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A4가 4일 때 이거하고 뭐가 주어져 있을 때 A4가 4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A1 곱하기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아까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전히 나는 이제 뭐가 궁금한 거야? AN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라고 했어요. n 자리에 n-1을 대입해보면 AN은 1-4 곱하기 SN-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뺀다고요. 물론 요 n 자리에 n-를 대입한다는 건 SN-1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끝에다가 항상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자꾸 써주는 게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됐어? 나중에 저렇게 이렇게 해서 얻어낸 식에다가 n = 1을 대입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 네? 왜? 나 SN-1이라는 걸 썼잖아. 근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S0이고 S0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어쨌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1은 사라지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4 곱하기 SN 빼기 SN-1 이렇게 바뀌는 거고 SN에서 그러니까 SN에서 SN-를 뺀 건 우리 AN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N이 반대로 넘어오면 우리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N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쓰는데 이 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A4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요놈을 이용하면 A6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n 이꼴 4를 대입하면 A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4가 되는 거고요. A4가 4였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n에다 5를 대입하면 A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5야. 그럼 A5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곱하면 얘는 얼마가 돼? 36. A6 하나는 구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해놓은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A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 식을 계속 써나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요. 됐니? A1은 아예 못 구한다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들어오세요. 편한 데 앉아. 선생님 이거 저기 고등학생들 특강 때문에 이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앉아서 일단 할 거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A1은 어떻게 구하면 될 거냐면 여기 주어진 이 점화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나는 요 식에다가 n 이꼴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저기다 n 이꼴 1을 대입하면 A2가 1-4 곱하기 S1인데 여기는 이 S1이 뭐라고 똑같은 거야? 얘가 A라고 똑같은 거야. 여기는 S1이 A1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나는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얘가 1-4 곱하기 A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A2는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n 이꼴 뭐부터 대입하는 거냐면 2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아니 3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3이 되는 거였고 이때 A4가 4였으니까 나는 A3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런 거는 역추적이라고 하는 거야. 거꾸로 구해가는 거지. 역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n에다 2를 대입해보면 A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 여기까지야. 이렇게까지 A2를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A1은 못 구하는 거야, 저식으로. 그래서 A1을 구하기 위해서 저식에다가 1을 대입한 저식을, 요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A3이 마이너스 3분의 4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보면 따라서 A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4분의 9가 1-4A1 그러면 4A1이 1 빼기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5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16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 어디 잘못했어 계산? 9분의 4 쏘리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A1 곱하기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계산해봤더니 36분의 5고 A6은 얼마라고 구해놨어? 36이라고 구해놨잖아. 그럼 약분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답이 1번이에요. 됐어요? 요게 SN이 포함된 꼴로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다음 유형 9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활용인데 이거는 그냥 규칙 찾아 풀면 돼.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푸는 거예요. 됐어? 여기 209페이지에 있는 요 유형은 초등학생들도 푸는 유형이야. 다만 이거를 식으로 해서 푸느냐 그냥 규칙 찾아갖고 그냥 푸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뭐 규칙을 찾거나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지만 어차피 규칙을 찾아서 푸는 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931번을 보면 우리 어떤 모임에 참석한 n명의 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모든 참석자가 악수를 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시그마 K꼴 1부터 6까지 AK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거기 보면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는 거야.
원래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내가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풀이 흐름 잡기랑 똑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A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성아 A1은 얼마예요? 0이지 0. 야 혼자야 혼자. 혼자면 악수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A1은 0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자 N명이 있어. 서로 악수를 한 번씩 다 했어? N 플러스 1 한 명이 새로 들어온 거야. 여기 N명이 있는 와중에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있던 원래 남아있던 N명의 사람과 악수를 다 하면 우리 다 한 번씩 악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명이 추가되면 악수의 수가 몇 번에 추가가 되느냐? N번만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에 있던 N명하고만 악수를 하면 얘가 악수가 총 횟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때 시그마 K 꼴 1부터 6까지 AK 즉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 우리 A2부터 A6까지 다 구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A2는 A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A3도 A2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여기다 2를 더하면 3이 되는 거고 A4도 A3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고 A5도 A4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 A6도 우리 A5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시그마 K꼴 1부터 10까지 얘네들 아니 6까지야. 6까지 AK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1 더하기 3은 4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20 답은 3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답 2번이야. 자, 좀 다르게 푼 방법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N명의 사람이 우리 악수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AN은 NC2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겠지. N명의 사람 중에 2명을 뽑으면 걔가 악수 한 번 하고 그러면 악수의 수가 한 번이 되는 거야. 따라서 N명의 사람들이 악수를 한 총 횟수 AN은 NC2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NC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N 곱하기 N-를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었잖아. 따라서 나는 AN이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때 시그마 K꼴 1부터 6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시그마 K꼴 1부터 6까지 AK가 2분의 K 곱하기 K 마이너스 그럼 얘는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K꼴 1부터 6까지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잖아요. 됐니? 그럼 우리 지난번에 시그마 배울 때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을 배웠으니 얘를 2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시그마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 맞지? 저게 점화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풀이가 좀 필요하고 얘는 결국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이런 점화식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됐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저 점화식을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저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 그래서 저 점화식을 만드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수학적 기하법하고 오늘 거 마지막